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주체에서 주택조합을 공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교재 614페이지 보시면 조합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자, 박스 안에 들어오십시오. 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자,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서 요건이 몇 개 있죠? 3개. 기형, 니은, 디귿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돼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니은이 니은. 자, 니은 번대로입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현재 구분된 지역이 같은 모집 지역이죠. 같은 모집 지역에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여야 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첫 번째,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거다. 이거요.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역의 위에 기역번의 A와 B 중 한 개 다음에 돼.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기역번에 A와 B 중 하나에 다음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A에 해당하면 A 줄 것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가로 건너뛰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니까 무주택 세대잖아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지역조합의 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기역의 A는 뭐죠? A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역의 B 봅니다. B.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B 죽었죠. 죽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의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니까 유주택 세대잖아.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때 유주택은 주거전의 면적 얼마 이하야 됩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정리를 봅니다. 화면 보세요. 주택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되려면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가능하죠.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거전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주도 조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디귿에 해당이 돼. 디귿을 읽으면 돼.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본인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이때 배우자는 누구죠?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야. 저는 주소가 경남 산청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서울에서. 그럼 저희 와이프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나하고 같은 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잖아. 이렇게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됐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오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몇 개가 있죠? 3개.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와 줄 거죠?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할 경우 해당 복리시설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거기 드시고요. 이건 아직까지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3월 달에 설명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 배울 건데,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아파트를 짓게 돼요. 알겠죠?
여러분 공동주택 건설시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건축가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객승인 대상이 됩니까? 사업객승을 받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시대수가 30세대 이상이죠. 3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은 없을걸요 아마. 대부분 단지 안에 시대수가 30세대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그 아파트 지을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라고.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 그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30대 이상이니까 사업계획 승인받고 여러분 아파트 지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은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단지 규모가 30대 이상이면은 단지 안에 보면은 상가 건물이 보통 있죠. 단지 안에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는 공동주택입니까? 주택구역은 복리시설이라 그래. 거기 가면은 1층에는 슈퍼 있고 식탁소 있고 빵집도 있고 2층에는 1층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있고 2층에는 체육관 있고 미술학원 있고 막 그렇죠. 이 1종, 2종 걸리는 생활시설이 주택법에 가면은 복리시설이라 그래.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그래서 상가를 주택구역은 뭐라고 해요? 복리시설이라고 하고 그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한다면은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 복리시설, 상가 건물을 함께 리모델링 하면은 그 상가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럼 거기서 복리시설은 상가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상가 소유자.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단지 안에 세탁소가 있으면은 그 세탁소 사장님이 그 상가 소유자라면은 그 복리시설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상가도 함께 리모델링 하면은 그 세탁소 사장님도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조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어려워. 이해를 못하면은 못 외우는 거라고. 여기 아파트가 5층인데 3개 동인데 건설 시대수가 30세대 미만이야. 30대 미만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적용을 받아. 그래서 건축을 허가받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야. 이 건축 허가받고 아파트를 지으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30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허가받고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은 역시 이 아파트 공동주택 소유자, 이 아파트 공동주택, 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30대 미만 아파트 단지도 작은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쓰는 상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상가가 있으면은 이것을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이라고 하잖아, 상가를. 건축법에서는 복리시설 개념이 없어. 그래서 공동주택 외시설이라 그래. 외시설. 공동주택 외시설이라고 하고 그 상가 공동주택 외시설을 리모델링 하면은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를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었다면은 복리시설 소유자로 부르고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허가받고 지었다면은 복리시설 소유자로 갑니까?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로 갑니까?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로 이름이 다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다 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서 D극번 보세요, D극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밑에다가 30세대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건설시대수가 30세대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허가받고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이 되고 가로 안에 들어가요.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 시설이 있으면은 공동주택 외 시설은 아파트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 공동주택 외 시설이 있으면은 줄 거죠. 해당 공동주택 외 시설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이 꼭 필요해요. 자, 주택조합의 조합은 자격 설명드렸고, 615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 3번. 조합은 수, 줄 긋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자, 줄 긋습니다. 주택조합은, 이때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했으니까 지역 직장조합이잖아. 맞죠?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줄 긋죠. 주택건설 예정시대수, 주택건설 예정시대수의 괄호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주택건설 예정시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몇 인 이상으로 원칙합니까? 2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라. 그러면은 이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조합원을 신규로 모집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이 법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거야.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는, 신규 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법 규정에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앞 시간에 우리 개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잠깐 물어볼게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시대수가 30시대면은 조합원은 1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OX? X. 주택건설 예정시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최소 몇 인 이상이 원칙입니까? 2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시대수가 30시대인 경우에는 그 예정시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몇 인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20인 이상으로 한다 이 뜻이야.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주택건설 예정시대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몇 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합니까? 20인 이상을 구성함이 원칙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신규로 하지 않잖아요.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법 규정에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 중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하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이요.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개념 이해를 못하면은 전부 다 틀린 거죠. 막 틀린 거죠. 다음 내려오시고. 4번.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교체 신규가입 금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신규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밑줄 거요. 설립인가를 받아 넣어줄 거예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줄 것이십시오. 해당 조합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 신규 가입과 조합원 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까? 금지되어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지만 줄 것죠. 다만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신규 충원과 조합원 교체를 허용해요. 사유가 넘기면 나와 있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별표. 동그라미 1번. 주택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시대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구청으로부터 줄 거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은 줄 거예요.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은 설립인가 이외에도 신규 충원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추가 모집 승인을 받거나,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사유. 몇 개 있습니까? 5개. 첫 번째, 조합원 사망 줄 거예요. 조합원 사망 등으로 올라갑니다. 결원이 발생 동그라미.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줄 거죠. 신규 충원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인가 이외에도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신규 충원이 가능한 거야. 나머지 밑을 보시고, 그 다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내려옵니다. 4번. 큰 4번. 주택조합의 설립 등 나와 있습니까? 주택조합의 설립 등. 자, 조합 설립 인가 동그라미예요. 인가 동그라미. 인가 뒤에 적으십시오. 가로 열고 원칙.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원칙이 설립을 인가받아야 돼. 인가를 받는데 읽어볼게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마련 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앞 시간에. 여러분, 주택 마련,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조합이죠? 지역 직장이야. 지역 직장 조합을 말하는 거죠. 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때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면 지역 주택 조합이고, 그 뒤에 리모델링 줄 거죠.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리모 조합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지역 조합과 직장 주택 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할 목적으로 주택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세 번째 지도 밑줄 긋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립에 관하여 뭘 받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줄 것이고, 인가 동그라미, 이게 원칙이에요. 지역 조합과 직장 주택 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설립 절차는 인가가 원칙인데, 617페이지 오세요. 617페이지 오세요. 5번에 봅니다. 5번 별표. 직장 주택 조합의 설립 인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동그라미 뒤에다 하시고요.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례. 밑줄 그십시오. 국민주택을 건설합니까? 공급받습니까? 공급 동그라미.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을 신고하면 돼요. 신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설립 절차 인가, 도시 및 주관경쟁법상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설립 절차 인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 절차 인가, 조합 설립 절차는 다 인가예요. 딱 한 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유일하게 공급상 그 설립 절차가 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 국민주택 우선 공급 나와 있습니다. 밑줄 긋죠?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계속 줄 긋죠? 5번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은 아까 설립을 인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은 일반 분양 우선입니까? 조합은 우선 분양할 수 있습니까? 조합은 우선 분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617페이지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617페이지 맨 위에 봐주세요. 대지의 소유권 확보 나와 있습니까? 네. 줄 거 주십시오.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 동그라미. 이때 마련은 공급받습니까? 건설입니까? 건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아파트를 직접 건설할 목적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동그라미 1번. 해당 주택의 대지 면적 몇 %?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해당 주택의 대지 면적 줄 거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배웠죠?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인가 신청할 때는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 면적 15% 이상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 8번, 9번 묶어요. 8번, 9번을 묶어서 참고 읽어보시고요. 설명 뭐 안 드려도 돼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21페이지 봐요. 621페이지. 621페이지 오셔서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나와 있습니까? 별표. 동그라미 1번 앞에 적으십시오. 원칙. 동그라미 2번 앞에 적으십시오. 특례. 특례. 동그라미 1번 지우겠습니다. 지금 읽어 밑줄 것이십시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할 때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할 경우에는 이거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줄 거죠. 해당 대지 면적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장, 군수, 구청에게 뭘 해야 되죠? 신고. 신고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적어서 이때 신고는 무슨 신고죠? 간접 신고 아닙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입니다. 무슨 신고? 조합원 모집 신고예요. 앞으로 주택조합에서 조합을 모집할 때 조합원 모집은 신고해야 돼요.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 동그라미.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을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을 모집할 때는 주택 건설대지 면적 5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뭐 해야 되죠? 신고하고 선착순입니까?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이 부분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 개정됐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으로 조합을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된다. 공개 모집 방법을 해야 된다. 이것만 법이 있었어. 그러면은 조합원 모집을 하려고 이제 신고하고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을 해야 된다. 이 규정만 있었고 대지,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최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야,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이 구청에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을 그냥 합니까? 모집하면 가입비를 내야 됩니까? 가입비 받잖아요. 사기치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그동안에 부실하고 이것도 모르고 신고했다는 것만, 신고 필증만 보고 평당 수도권에 800만 원 마지막 분양 현수막 보고 무주택 서민들이 털크덩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가입비를 내놓으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설립인가 신청은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되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받은 가입비는 조합장 월급 500만 원 가져가고 임원들, 이사들 350씩 주고 다 갈라먹고 조합원 모집이 되면은 다 월급을 갈라먹어버리고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땅 살 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을 빨리 못하면은 받는 쪽쪽 임원들 월급을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설립인가 신청 땅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도 작년에 만든 거야. 땅 한 평 없어도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했다니까. 그러니까 부실조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입법이 미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참히 짓밟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탈퇴하고 가입비 반환 청구하면은 조폭 동원하고 안 줍니다. 쓰고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미치고 해먹고 감옥 가겠다는데. 그래서 지역조합 한 70% 이상은 전부 부실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법을 만든 거야. 앞으로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 모집 신고하려면 최소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대지 면적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내 땅에 아파트 지어줬다고 사용증서 받아오라 이 말이야. 그럼 부실조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조합원 모집을 하고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최소 이런 작년 시를 내서 15% 이상의 뭘 확보해라?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하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소유권 대지 면적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못하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없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부실조합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좀 막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죠?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야무지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잖아. 국회의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법안들을 끊임없이 제출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야. 앞으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 조합을 모집할 때는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려면은 대지 면적 최소 몇 프로?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넘겨주세요. 동그라미 2번 봐요. 동그라미 2번 죄송합니다. 다만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 결원 충원 동그라미,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 동그라미, 재모집할 때는 줄 거죠.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입니까? 선착순입니까? 선착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특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요. 우리 그 첫 시간에 지역주택과 직장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되게 연결돼서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622페이지 제일 밑에 설명 의무 8번에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은 읽어둬요. 읽어둡니다.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책장 넘기세요. 626페이지 와요. 626페이지 오셔서 12번 주택조합의 해산 등 나와 있습니까? 별표 동그라미 1번, 2번 비교 암기 동그라미 1번, 2번 것도 비교 암기 작년에 신설됐어요. 지난해 신설된 겁니다. 읽어볼까요?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주택조합은 줄 것이죠.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줄 거예요.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고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은 손 떼고 줄 거, 저 뒤에 줄 거죠.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의무주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하고 3년 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신청을 못하면은 부실조합이에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못했다는 것은 조합원 모집도 다 못했고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도 못했고 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는 지역주택조합은 총회를 개최해서 의무적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부실조합을 없애버리는 제도가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3년 동안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은 그 조합은 살아남습니까? 해산해야 됩니까? 해산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줄 거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는 경우 줄 거예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은 네, 세 번째 주제 줄 거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를 의무주를 결정해야 됩니다. 해산입니까? 사업 종결 결정입니까? 사업 종결을 결정해야 돼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됐는데 2년 동안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은 네,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설립 인가를 받았더라도 3년 동안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은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부실조합을 정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멋모르고 가입했다가 이제 우리 내 집만의 꿈을 키웠던 국민들의 그 눈물을 많이 이제 닦아줄 수 있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넘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너무 길게 했어요. 주택건설 사업주체 등록 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을 1시간 정도 한 거예요. 앞 시간에 30분, 이번 시간에 30분 해가지고 이제 628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시행 옵니다. 별표. 주택건설 사업시행. 급 03번 주택건설 사업시행 위에다가 살짝 필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부터 이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주택건설 절차, 이걸 메모하시면 되죠? 이거 적으세요. 이걸 가로로 적으면 되겠다. 그죠? 가로로. 사업계획 승인, 하살표 착수신고, 하살표 시공, 하살표 사용검사 이렇게 적으십시오. 여러분 필기하시고 저는 칠판 지우고 한번 볼까요? 네,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허가받습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까? 승인.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 이렇게.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지으면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받고 집을 지어야 되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으면 건축허가를 받습니까? 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작성된 사업계획에 관하여 승인받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주택 30호. 호가 들어가면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단위가 뭐죠? 호. 공동주택은 뭐죠? 30세대 그렇게 되죠. 30호,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요. 집 지을 때.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고 아파트 짓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평택시에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설회사들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사업계획서 작성된 사업계획서 들고 평택시청에 들어가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아파트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경기도 평택에서 단독주택 35,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택 건설 절차는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단 말이야. 30호, 30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짓는 거고, 30호, 30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받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건축과 주택법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고객이 전원주택 하나 지으려고 땅 사서 건축을 하겠다고 상담하면은 그분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으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 보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건축설계사무소에 보내서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해서 착공신고하고 집 짓고 중공사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까? 주택법입니까?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도청이나 시청, 군청에 들어가서 이 계획서대로 평택에서 아파트 건설사업해도 좋습니까? 라고 승인받고 아파트 짓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는 30대 이상이니까 건축법으로 아파트 지은 겁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지은 겁니까? 주택법에서 아파트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도 대지조성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부동산 하시다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계획서 들고 평택시에 가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대지조성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인권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런 것을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628페이지. 628페이지 박스 찾으셨나요? 628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허가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줄 거죠? 단독주택 30호 줄 거요. 이번에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이 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30호,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 30호, 30대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근데 1번에 봐요. 자, 단독주택 3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줄 거죠.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은 다음이 기업가 니은이죠. 기업가 니은 중 한 개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줄 거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표지로 구분하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줄 거요.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사 한옥 줄 거예요. 한옥은 단독주택이잖아요.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돼요. 원칙은 30호 이상.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하다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 건축법 시행령사 한옥도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해요. 진짜 이런 거 안 외우면은 고발을 해야 된다니, 고발.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봐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30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다만 출거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몇 세대? 50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합니다. 50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거 내려오십시오. 출거죠. A와 B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가, 단지형 다시주택. A와 B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별 주거지구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그대 읽지 마요. 그대 읽지 마요. 세대별 주거지구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몇 세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돼. 이 그림을 그릴게요. 잠깐 보세요. 그림 그리면은 잠깐만요. 이 진입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 6m 이상이고, 이게 다세대 주택인데, 동수가 한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101동, 102동, 100동, 세 개면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잖아. 이게 연립주택이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으로서 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1세대당 주거지구 면적이 얼마죠? 30제곱미터. 1세대당 주거지구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이 진입도로 폭이 몇 미터? 6m 이상인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연립주택 단지나 다세대 주택 단지로서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가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몇 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까? 50세 이상. 그 다음에 니은번. 도시비 주관경 정비구역에서 밑줄 것이죠. 주관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주관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몇 세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하는 거야. 그럼 5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까? 건축허가 받습니까? 건축허가 받고 아파트를 질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 드시고 지난주에 주관경 개선 사업은 부자동네입니까? 달동네입니까? 달동네니까 대형 아파트 위주로 건설됩니까? 개발됩니까? 소형 아파트입니까?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는 거야. 그래서 50세대 미만까지는 건축허가 받고 쉽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거라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달동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특례로서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준 거예요. 부자동네이기 때문에 인정한 겁니까? 소형주택 위주로 건설되는 달동네이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한 겁니까? 달동네이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과 2번의 예외를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 건축법상 건축가권자처럼 암기가 꼭 필요하죠. 이런 거는 뭐 필수입니다, 필수. 정말 반복해서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다. 이거 얼마 안 돼, 몇 개 안 되잖아, 몇 개. 이거만 다 해놓으면은 진짜 정답을 추수하면 될 정도 수준이 된다니까.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적으로 출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주택건사업과 대지동사업으로서 출거죠.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 출거요.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면 누가 사업계획을 승인하죠? 두 번째 줄 끝에 누구죠? 시도지사, 가로 안에 줄 거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네 번째 줄에 가로 안에 누구죠?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해요. 대지 면적, 주택건사업과 대지동사업을 할 때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번 줄 거죠.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미만이면은 해당 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해요. 거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거기 들어보세요. 주택건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을 누가 승인하죠? 시도지사. 이때 시도지사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도지사.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얼마? 5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의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평택시장은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에 해당됩니까? 대도시시장입니까? 대도시시장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평택에서 아파트 지을 때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면 평택시장이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미만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10만 주도 이상이 되면 미만이면 특별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특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합니다. 서울에서는. 광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광역시장 포함되어 있잖아. 세종특별자치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시도지사에 제주특별자치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 대도시도 마찬가지잖아. 평택시도 시장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평택시장도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평택에서는 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그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부 시장이 다 사업계획 승인해요. 사업계획 승인자 똑같아요. 대도시까지는. 근데 이 시장에는 10만 정도 미만도 있죠. 인구 50만 정도 미만이 있죠.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0만 주 미만이면은 시장구수가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지만 그 이상이면은 시장구수가 합니까? 관할도지사가 합니까? 관할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기도 하남시는 인구가 50만이 넘어요? 하남도? 그러면은 확실히 안 넘는 거 하지 뭐. 파주시는 50만 안 되잖아요. 경기도 파주는. 경기도 파주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소규모 도시인 거야. 경기도 파주에서 아파트 지을 때 대지 면적이 10만 주 미만이면 사업계획을 누가 승인합니까? 파주시장. 10만 주 이상이면 누가 승인하죠? 경기도지사. 그렇게 여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냥 외울 일은 아니잖아. 그죠? 좀 생각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토 장관이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예외 별표. 국토교토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이 4개가 있죠. 앞에 적으십시오. 통째암기. 이런 걸 못 외우면 안 돼. 국토교토 장관 뒤에 적으십시오. 국토교토 장관은 자치단체장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라고 적어요. 다음에는 국토교통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라 라고 특례 규정을 만들게 된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아야 할 대상은 1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하고 주택공사예요. 국가하고 주택공사라고. 여기에 누가 포함되지 않느냐면은 진짜 많이 다쳤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방공사도 포함 안 되잖아.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는 포함이 안 돼요.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아파트 지을 때 무조건 특례 규정에 의해서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주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보통 시험 이렇게 되면 거의 속아버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몇 겠습니까? X. 지방자치단체는 안 들어가잖아. 국가하고 주택공사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한 5,000명의 재수생을 만든 부분이에요. 진짜 많이 당합니다. 거의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럼 넘어버리죠. 되게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국회가 이유 없이 국가나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국장의 사업계획을 받아라 이렇게 법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 이유가 있다니까. 좀 물어보세요. 왜요라고 물어보세요.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이해하고 있는 자고 그 자만은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수도권은 주택 경기가 가열되어서 미분양이었고 분양금만 지면은 웬만한 브랜드는 프리미엄이 붙잖아. 피가 붙잖아. 근데 저기 목포, 여수, 부산, 울산, 창원, 여수, 목포, 창원, 부산 이런 곳은 극히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면은 주택 경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어도 그냥 프리미엄 5천만 주고 샀는데 입주권을 샀는데 마이너스 5천만 원 1억을 손해보고 팔아도 안 팔리고 그래요.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럼 여기는 그 창원이나 부산은 왜 이렇게 주택값이 아파트 값이 여수에 많이 떨어질까 지금? 미분양이 생기고 일부 고급 아파트는 팔려요. 부산은 주택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해운대 LCT처럼 30억짜리, 29억짜리 아파트 분양하니까 밤새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동안에 왜 여기는 이럴까? 수도권의 주택경기가 안 좋고 7, 8년 전에 5, 6년 전에 빚내에서 아파트 사라고 할 때는 주택경기가 안 좋았거든. 그때 건설회사가 지방이 상대적으로 주택경기가 좋았어요. 그때 건설회사가 내려가서 지금 이런 곳에 아파트 엄청 지었어요. 엄청 지었으니까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시장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사면은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영원히 그럴 줄 알고 막 샀잖아. 빚내가지고 막. 입주권 사고 했잖아. 프리미엄 주고. 그게 이제 남아도니까 경기 안 좋으니까, 그죠? 지방 주택 경기는 완전 꺼져버린 거죠. 그럼 여기는 건설회사 아파트 지으면 초과 공급, 아파트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부산처럼 해운대 고급 아파트는 지으면 팔리는 거예요. 프리미엄 붙어서. 그래서 정부가 민간 건설회사로 하여금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못 짓게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주택공사 이들로 하여금 수급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초과 공급이 있는 지역이라면 주택공사의 휴먼시아 아파트 분양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서에 안 내주는 거야. 국가의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간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이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구 주택공사는 무조건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서에 맞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입법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330만 제곱미터니까 330만 제곱미터면 평수라면 100만 평 이상이잖아요. 약.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도시개발 사업 동그라미, 택지개발 사업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을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해봐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신도시가 개발되고 택지가 조성되면은 여기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시대 수는 100시대, 1000시대입니까? 수십만 시대입니까? 수십만 시대가 공급되잖아요. 이걸 중앙정부가 수급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한 겁니다.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출국구.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에서 동그라미예요. 긴급한 주택난에서 광역적 차원의 조정, 지역균형개발 동그라미 하십시오. 긴급한 주택난에서 동그라미, 광역적 차원의 조정, 지역균형개발 동그라미, 세 개 동그라미 했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광역적 차원의 조정, 지역균형개발, 수도권과 광역시장의 긴급한 주택난에서는
특정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입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이니까 이 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중앙정부도 사업계획승인 받도록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단을 외우는 거야. 국가주택공사 330만 주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그리고 긴급한 주택에서 필요하거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50% 이상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야.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50% 이상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그 국가 등이 50% 절반 이상을 초과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정한 부분은 공공역할,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등이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입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유를 다 설명드렸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사업계획 승인권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631페이지 옵니다. 631페이지 오셔서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 찾으셨나요? 네,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 다 드린 거죠. 읽어볼까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네, 전체 시대수가 몇 세대? 전체 시대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아까 공구를 설명할 때 전체 시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어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죠? 6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네, 읽으면 둬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네,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633페이지 봐요. 633페이지 오셔서 제일 밑에 11번에 착공신고 나와 있습니까? 착공신고를 발표하세요. 착공신고를 발표하시고 착공신고를 해야 될 읽어볼게요. 사업주체가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경우 사업계획을 받은 주택건설 대지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매도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체크해 둡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겨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와 있습니까? 취소 발표예요. 발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건축법상 건축안은 기속 취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이미 취소. 이들 별표해야 됩니다. 별표해 놓고 아직 수치 안 외워도 됩니다.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644페이지 안 봐요. 644페이지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 시행 절차가 나와 있죠? 네, 참고라고 적어놓고요. 아까 필기했잖아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하고 시공하고, 시공이 끝나면 뭘 받죠? 사용검사 받고 이렇게 되죠. 사용검사.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서, 오세요. 651페이지 봐요. 651페이지 봐요. 651페이지 오세요. 고개를 잠깐만 들어볼까요? 잠깐만 고개 드세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절차. 제일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배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신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 착수가 원칙이에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몇 년 내 착수하는 게 원칙이죠? 5년. 건축법상 건축가 받으면 2년 내 착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 내에 착수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5년 내에 착수를 하는 것을 원칙. 착수 신고하고 시공 공사에 들어가요. 공사 끝나면 뭘 받죠? 준공검사. 그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검사라 그래요. 사용검사. 이 사용검사를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용검사. 제일 위에 필기하세요. 651페이지 맨 위에다가 필기를 좀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필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똑같죠? 봐주세요. 필기는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자, 건축법 적어주세요. 건축법. 건축법 받아 적으세요. 건축법.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상 준공검사는 뭐죠? 건축법상 준공검사는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라 그래요. 건축법상 준공검사는 사용 승인이고, 오늘 주택법. 주택법에서 준공검사는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 자,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했죠? 지난주에 필기했는데, 건축법상 건축공사 완료되면은 건축주가 신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허가권자에게. 처리기간 며칠이죠? 7일. 7일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고 누가 신청하죠? 사업주체. 주택검사를 사업주체가 누군지 알고 있죠? 오늘 사업주체 중에서 누구를 공부했죠?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을 더 이제 확실하게 공부한 거죠. 사업주체가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신청하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요. 시장, 군수장이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15일 이렇게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그 건설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고요.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일 내에 검사를 진행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즉 준공사 필적 내주는 거죠.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그렇게 됩니다. 651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자, 원칙에 들어오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 뒤에 봅니다. 줄 것죠? 사업 주체는 미칠 거예요. 사업 주체는 미칠 것이고, 손 떼시고,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종 사업을 완료하면은 그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칠 것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공사 동그라미, 사용공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공사는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공사 신청함이 원칙인데, 내려옵니다. 예외. 국가구 한국토지대공사인 사업주체인 경우 실 거예요. 조금 전에 국가구 주택공사는 사업계획서를 누구에게 받죠? 국토교통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장과 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이제 주택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죠?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국가나 주택공사인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로부터 사용검사 받죠?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이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주체일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가 누가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사용검사 통보 나와 있습니까? 2번 사용검사의 통보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어봅니다. 사용검사는 그 신청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되죠? 15일. 그리고 3번 사용검사의 효과는 읽어두시면 돼요. 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데에는 의지되는 인가,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가,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뭐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52페이지 봐보세요. 65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박스가 보입니까? 제일 위에 박스 말고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봅니다.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를 발표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들어오세요. 사업주체의 파산 미칠 거예요. 자,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손 떼시고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줄 것죠? 시공을 보증한 자 줄 거예요. 시공보증자가 손 떼고 자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사업주체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하여서 시공을 할 수 없을 때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출급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시공사를 정하고 자연공사를 시공하고 사공사를 받아야 돼요. 물어볼게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누가 사용공사 신청이 되죠?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파산하면 두 번째 시공보증자.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또 파산하면 누구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자녀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고 잠시 휴식하고 655페이지 주택공급 파트에서 주택공급 원칙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농지법을 간략하게 다루는 방법으로 마지막 시간 준비합니다. 네, 좀 휴식하고 진행해요. 네.